안녕하십니까? 노후 건강백서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막걸리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시니어 건강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막걸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는 표현입니다. 막걸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며 드시는 방법과 양,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막걸리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시니어 분들에게 적합한 섭취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신 건강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88.7%가 한 가지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고혈압 54.8%, 당뇨병 22.7%, 관절염 1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화불량, 변비, 불면증,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장 건강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유해균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로 이는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대사 기능 저하로 이어져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 발효식품인 막걸리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주로 쌀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을 이용해 발효시킨 술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익균과 대사산물들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막걸리와 일반 막걸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드시면 기대하시는 건강 효과를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생막걸리와 일반 막걸리 가장 큰 차이점은 살균 처리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막걸리 대부분은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위해 열처리 살균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8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미생물들이 대부분 사멸됩니다. 따라서 일반 막걸리는 알코올과 당분만 남은 상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냉장 상태로 유통되어 살아있는 미생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국내 식품과학연구에 따르면 생막걸리에는 상당량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음료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에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등의 균주는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균주는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단세지방산을 생성하여 장 점막을 강화합니다. 단세지방산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막걸리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베타글루칸, 아미노산, 비타민 B군,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단순한 알코올 음료를 넘어서는
영양학적 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은 면역 조절 기능이 뛰어나며 일부 연구에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며 엽산은 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중에 생막걸리라고 표시된 제품들 중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건강 효과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권해드리는 생막걸리 선택 기준을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제조일로부터 7일 이내의 제품이 가장 이상적이며 아무리 늦어도 14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주가 지나면 과발효로 인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 신맛이 강해져 음용에 부적합해집니다. 또한 과발효된 막걸리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생막걸리는 반드시 4도 이하의 냉장 상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상온에 노출된 제품은 급속한 발효 진행으로 품질이 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유해균이 번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구매 시 매장이 냉장고 온도계를 확인하고 냉기가 제대로 순환되는 곳에 진열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냉장고 문 앞쪽에 있거나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곳의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생막걸리는 쌀, 누룩, 물만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공 감미료, 방부제, 향료 등이 첨가된 제품은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스파탐, 사카린 등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장내 유익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또한 구연산, 젖단 등이 산미료가 들어간 제품도 자연 발효의 신맛이 아닌 인위적인 마심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침전물인 찌개미를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찌개미를 보고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찌개미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모와 유산균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막걸리의 핵심 영양소가 집중된 부분입니다. 적당한 양의 흰색 찌개미가 있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품질이 좋은 생막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찌개미가 전혀 없거나 색깔이 이상하다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 도수를 확인하십시오. 자연 발효로 만든 생막걸리는 보통 6도에서 8도 사이입니다. 도수가 너무 높다면 인위적으로 알코올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너무 낮다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정 도수의 생막걸리가 건강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므로 적정 도수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제조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십시오.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랫동안 막걸리를 만들어 온 업체나 식품안전관리 인증 해썹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최근에는 많은 업체들이 생막걸리를 만들고 있지만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 후기나 전문가 추천을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바른 생막걸리를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드셔야 최대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과 적정 시간입니다. 전문가로서 권하는 양은 하루 200mg 소주잔으로 2에서 3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량이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므로 더욱 신중하게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 좋지 않고 너무 늦게 드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생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충분히 흔들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찌개미에는 수많은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병 바닥에 가라앉은 찌개미를 고루 섞지 않고 드시면 생막걸리의 핵심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병을 5에서 6번 정도 천천히 굴려서 찌개미가 고루 섞이도록 한 후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흔들면 탄산이 빠져나가므로 부드럽게 굴리듯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생막걸리를 드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면서 입안에서 충분히 섞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유산균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 효소와 잘 섞여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침 분비가 줄어들기 쉬우므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생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막걸리 조합입니다. 천연 꿀 한 스푼을 생막걸리에 넣어 드시면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에서 유익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프리바이오틱 효과라고 하는데 유산균과 올리고당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유자청 막걸리입니다. 유자청 한 스푼을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유자의 상큼한 맛이 생막걸리의 단맛과 잘 어울려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유자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 막걸리입니다. 신선한 배를 갈아서 넣거나 배즙을 넣어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배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권하는 조합입니다. 배의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막걸리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과의 케르세틴과 생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면 피부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 막걸리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넣거나 생강즙을 한두 방울 넣으면 소화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자극적이므로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견과류 막걸리입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곱게 갈아서 넣으면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더해져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 건강을 지키고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막걸리라도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메트포민이나 인슐린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둘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십시오. 알코올이 혈압약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과 이런 약물들이 만나면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강화되어 호흡 억제 등 생명에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넷째,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드시면 안 됩니다. 간염, 간경화, 지방간 등 모든 간 질환에서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모든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반드시 쉬는 날을 만드십시오. 매일 드시면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알코올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이 건강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또한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 더 건강하게 막걸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십시오. 알코올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궤양이 완전히 치료된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생막걸리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78세 이순자 씨는 15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 정도로 높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심해서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으로 주치의와 상의 후 생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고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깊게 잔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83세 최병호 씨는 심한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매일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안 먹으면 일주일도 못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막걸리에 꿀을 넣어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위장 불편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변비약 없이도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신다고 하시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욕도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지셨다고 가족들도 놀라워하신다고 했습니다. 75세 박영희 씨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시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넘게 기침이 멈추지 않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여 답답해하고 계셨는데 유자청을 넣은 생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 면역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으시고 걸려도 2에서 3일이면 금세 낫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생막걸리의 효과가 단순히 장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분이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막걸리 보관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개봉할 때마다 외부 공기와 접촉하여 품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드실 만큼만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막걸리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시고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는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실온에서 5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생막걸리를 선택하시고 제조일자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하루 200ml 이내로 적정량을 지켜 드세요. 셋째, 저녁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꿀, 유자청, 배 등과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섯째, 당뇨약, 혈압약 등을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섯째,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쉬는 날을 만드십시오. 생막걸리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전통 발효주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확히 지켜서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건강백서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